당신 낚시 가는 거 좀 줄이면 안 돼요? 미안해,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야. 5년 전 남편 박진수는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홀로 남겨진 아내 윤정이는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일터에서 만난 기억상실 남자가 실종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5년 동안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연 정희는 잃어버린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이는 새벽 5시에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어요. 벌써 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남편 박진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진수는 낚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당신 낚시 가는 거 좀 줄이면 안 돼요? 날씨도 안 좋고 너무 늦었잖아요. 미안해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야.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라 꼭 가야 해.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었어요. 정희는 계속 진수를 만류했지만 진수는 이미 낚시 장비를 챙기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자주 확인하고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큰 고기 들고 올게. 그것이 진수가 정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생긴 흔적들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수가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곤 했거든요. 여보, 오늘 넥타이 어때? 잘 어울리지? 네, 정말 멋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지금은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진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서 차려줬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에도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밥은 항상 서글펐습니다. 진수가 있을 때는 식탁이 좁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어. 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정희는 오늘 일정을 점검했어요. 오전에는 강남구에 있는 김씨댁 청소, 오후에는 서초동 박씨댁 빨래와 다림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렸어요. 처음에는 남의 집에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진수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남편이 실종된 후 사업 파트너인 한상우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약간의 보상금만 주어졌을 뿐이었어요. 그 돈으로는 몇 년 버티기도 힘들었죠. 정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집에 와라.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들어 재혼을 자꾸 권하고 있었거든요. 너도 이제 45살인데 혼자 늙어갈 셈이냐? 진수도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고 새 출발을 해야지.
하지만 정희는 아직 진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단골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일하러 가시네요. 커피 하나 드릴까요? 요즘 새로운 원두가 들어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많이 바빠서요. 사실은 커피 한 잔도 아까운 형편이었어요. 매일 몇백 원씩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카페 사장님은 정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커피를 권하며 작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함이 정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새로운 의뢰서를 확인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서영이라는 40대 여성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기억장애가 있는 남성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봐달라는 당부도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집 청소였거든요. 기억장애가 있는 분이라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하철이 압구정역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내려서 주소를 확인하며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동네였어요. 길거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최신식으로 지어진 것 같았어요. 로비도 호텔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정의를 압도했어요. 경비원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왔다고 하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집마다 고급스러운 현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1502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렸어요. 곧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몰랐어요. 이 문 너머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5년 전에 실종된 남편 박진수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키도 체격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진수와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진수 씨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환상인가?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파견 나온 가사도우미 분이신가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호는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마저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 진수의 얼굴, 진수의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의 왼쪽 귀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정희 씨 맞으시죠?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영이라는 의뢰인이었어요. 서영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 이분이 오늘부터 저희 집 청소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김민호라고 불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정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영이 집안을 안내해 주었어요. 거실부터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설명해 주었죠. 집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와 벽걸이 TV가 있었고 부엌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실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모시겠어요.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진수가 맞는 걸까? 아니면 진수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일까요? 정희는 청소를 시작하면서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손짓까지 모든 것이 진수와 똑같았어요. 특히 머리를 긁는 습관이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는 모습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까지 진수와 동일했어요. 이런 세세한 습관들까지 같을 수가 있을까? 정희는 점점 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채화로 그린 풍경화들이었는데 그 스타일이 진수가 취미로 그리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색감 사용법, 붓터치, 구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 씨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기억은 잃었지만 그림 실력은 그대로더라고요. 손으로 기억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그리시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미술을 전공했고 결혼 후에도 취미로 계속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오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진수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정희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민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데자뷰라고 하나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까지도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까지 그대로였어요. 정희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수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정희에게 서영이 물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오늘 좀 추워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얼굴이 빨간가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일하시느라 수고스러우셨죠. 민호 씨를 5년째 돌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답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전 강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진수가 낚시를 갔던 곳이 바로 그 강가였거든요. 당시 병원비도 제가 다 냈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옷에서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건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계속 돌보게 되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영이 진수를 살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질투심도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남편을 다른 여자가 돌보고 있었다니. 민호 씨는 정말 착한 분이에요. 기억을 잃어서 힘들어하실 법도 한데 항상 밝게 지내시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요리도 잘하세요. 특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게 끓이신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수의 특기가 바로 된장찌개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매일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서영이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정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호, 즉 진수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 집에 가는 것이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어제의 일이 꿈이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줌마들을 만났어요. 저 집 남자 원래 결혼했던 것 같은데. 맞아. 예전에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니. 지금 사는 여자는 뭐야? 새 부인인가? 아니면 동거하는 사이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던데.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웃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진수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이웃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궁금했어요. 아줌마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서둘러 1502호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집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 고등어, 시금치, 표고버섯 등등 진수의 취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심지어 간식으로 즐겨 먹던 호두과자와 바나나 우유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민호 씨, 혹시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런지 그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누군가 저를 위해 끓여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수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된장찌개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점심 때 끓여드릴까요? 서영 씨께 말씀드리고요. 정말요? 너무 고맙겠어요. 그런데 번거로우시지 않을까요? 전혀요.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걸 좋아해서요. 정희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해물과 두부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조미료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진수의 취향이었어요. 물을 깍둑썰기로 썰어서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는 것까지 정확히 진수가 좋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찌개가 끓어오르자 민호가 부엌으로 왔어요. 와, 이 냄새 정말 좋네요. 뭔가 정말 그리운 냄새예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머리를 움켜쥐며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잠시 어지럽네요. 이상해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아요.
서영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민호 씨,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뭔가 기억날 것 같다가 말아요. 의사 선생님은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제 취향을 정확히 아셨죠?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꿈에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많은 분들께 요리해 드렸거든요. 사실 정희는 20년 넘게 진수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왔었거든요. 진수는 결혼 초기부터 정희의 된장찌개를 최고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서영과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혹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고등어 조림이랑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요. 특이하게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어요.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건 거의 안 드세요. 그리고 유독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수도 똑같은 취향이었거든요. 진수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정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항상 따로 된장찌개를 끓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는 진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정희는 청소를 하면서 민호의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약병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뇌손상 치료제와 기억 회복을 위한 약들이었어요. 정희는 라벨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5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복용법도 꼼꼼히 적혀 있었고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서영이 들어왔어요. 아, 그것들은 민호 씨 치료약이에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먹으면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하지만 5년째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진수가 5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자신은 5년 동안 진수를 찾아 헤맸는데 진수는 바로 여기서 다른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가서 진수의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부터 써온 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낚시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오늘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했다. 다음에 꼭 다시 가봐야겠다. 물이 깊고 고기가 많이 보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한강 하류 쪽이었습니다. 서영이 말한 그 강가와 일치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는 분명히 진수가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영의 존재도 복잡한 요소였어요. 5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온 서영에게는 미안한 일이었거든요. 정희는 밤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수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까? 서영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 어느 날 정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영이 문을 열어보니 정희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70대 초반의 단정한 노인이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다급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집에 박진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나요? 어떤 분이 이 주소를 알려주셨는데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청소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박진수요?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요. 저희는 김민호 씨와 최서영이에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 주소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 아파트에 비슷한 이름의 분이 계시나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민호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영 씨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민호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벽에 기대섰습니다. 진수야, 정말 너냐?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죄송하지만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박진수가 아니에요. 할머님께서 다른 분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이 점, 이 흉터 다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 서영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호 씨는 정말 김민호라고 하세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희예요. 정희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정희야? 너도 여기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을 어디 숨겨놨냐? 5년 동안 죽었다고 하더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희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숨겨놨다는 것이었거든요. 서영이 개입했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누구 아들이라는 건가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호 씨가 제 남편 박진수라는 것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5년 전 낚시를 갔다가 실종되었는데 기억을 잃은 채로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저도 서영 씨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민호 씨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사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저와 결혼한 지 20년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어머니시고요.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제가 정말 박진수라는 건가요? 결혼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제 기억이 완전히 잘못된 건가요? 시어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정말 너구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내가 없는 5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그런데 민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님 얼굴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날 오후 집안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되찾았다며 기뻐했지만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영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5년 동안 돌봐온 민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정희가 숨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 씨,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알고 계셨다니. 정희도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박진수라면 기억을 되찾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정희의 친정 어머니도 연락이 왔어요. 진수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정희야, 정말이냐? 진수가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엄마 정말 살아있어요. 기억만 잃었을 뿐이에요. 지금 다른 분이 돌봐주고 계셨어요. 친정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어요. 그럼
그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거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돌봐주신 분이에요.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요. 민호가 자신이 박진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정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호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진수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민호 씨,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좋아해요. 특히 쓴맛이 강한 걸 좋아해요. 설탕이나 크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정희는 진수가 즐겨 마시던 블루마운틴 원두를 사왔어요.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진수는 커피에 대해서 까다로운 취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떻게 정확히 아셨죠? 이 맛 정말 그리운 맛이에요. 그냥 감이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정희는 20년 동안 진수의 커피를 타왔었거든요. 원두 종류부터 물 온도, 추출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진수는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서영은 이런 정희의 행동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희 씨, 너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기억을 되찾는 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수의 기억이 돌아왔으면 했거든요. 민호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희와 똑같았어요. 꿈에서 자신은 박진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꿈 내용이 너무 생생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서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정희 씨와 결혼하는 꿈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깰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서영은 질투심을 느꼈어요. 5년 동안 민호를 돌보면서 서영도 민호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지만 점차 사랑으로 변해갔었어요. 민호 씨, 그런 꿈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최근에 받은 자극 때문일 거예요. 정희 씨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겠죠. 하지만 민호는 꿈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꿈속에서 정희 씨를 보는 제 감정이 너무 진짜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진수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즐겨 들었던 음악을 틀어주고 좋아하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것들에 이상하게 끌렸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을까요? 분명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책, 정말 재미있네요. 어느 날 정희는 진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결혼 사진부터 신혼여행 사진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보더니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아, 이게 뭐죠? 왜 이 사진들이 이렇게 그리울까요? 이 남자가 정말 저인가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서영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정희 씨, 이렇게 하시면 민호 씨가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너무 강제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민호 씨,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떠오르는 게 없나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요. 민호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예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바닷가는 진수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희가 진수를 부르던 호칭이 바로 여보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요.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깨고 나서도 한동안 그 느낌이 남아 있어요. 서영은 이 대화를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이 민호를 돌봐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정희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서영도 민호에게 고백했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민호 씨를 좋아해요. 5년 동안 돌보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정희 씨가 나타나서 모든 게 달라졌네요. 민호는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서영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정희에 대한 끌림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영 씨, 정말 감사해요. 5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희를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희는 진수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서영은 민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어요. 과연 자신이 박진수가 맞는지 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호의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정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영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있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서영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자주 두통에 시달렸고 밤에는 잠들기 어려워했어요. 의사는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창밖으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어요. 정희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잠이 안 오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정희는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희 씨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꿈에서도 자꾸 정희 씨가 나와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 씨, 잠들기 전에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정희는 진수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잘 자요 내 사랑, 꿈속에서 만나요. 따뜻한 꿈속에서 행복하게 만나요라는 가사였습니다. 진수가 잠들기 힘들어할 때마다 정희가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민호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와의 첫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가 손이 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모습까지 생생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집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먼저 보고 계셨는데.
그때의 어색했지만 설레던 감정까지 모두 돌아왔어요. 프로포즈하던 날의 기억도 돌아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던 순간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결혼식 날의 기억도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바닷가를 거닐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여보, 바다가 정말 예쁘다. 우리 나중에 또 오자. 그럼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여기 오는 건 어때? 정희야, 정희야, 정말 당신이야? 모든 걸 기억했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민호를 껴안았어요. 진수 씨, 정말 당신이지? 정말 기억이 돌아온 거죠? 5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어요. 진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밤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진 것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한상우랑 친구들이랑 낚시를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어. 발판이 미끄러워서 그만 발을 헛디뎠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서영이 소음을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호와 정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영은 상황을 직감했어요. 기억이 돌아왔군요. 정말 박진수 씨가 맞았던 거네요. 진수는 서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서영 씨, 정말 죄송해요. 5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진짜 감사했어요. 서영 씨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진수 씨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가족을 찾으신 거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아팠어요. 5년 동안 정성으로 돌봐온 민호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진수는 정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물어봤어요.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회사는 어떻게 되었고?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 정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상우가 회사를 독차지했다는 것, 자신이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는 것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한상우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수 씨, 정희 씨, 축하드려요. 5년 만에 다시 만나셨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기억을 되찾은 진수가 회사에 연락하자 한상우는 경악했어요. 진수, 자네가 살아 있었다고?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 있었어요. 한상우 씨, 5년 동안 회사 잘 운영하셨나요? 제 몫은 잘 보관해 두셨겠죠? 한상우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진수, 자네가 실종되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네. 자네 몫도 잘 보관해 두었어. 당연히 돌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진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의를 통해 한상우가 회사를 독차지했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죠.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장부도 확인하고 싶고요. 다음 날 진수는 정희와 함께 회사를 찾아갔어요. 5년 만에 보는 회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규모도 훨씬 커졌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사무실도 새로 단장했고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상우는 진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진수 정말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한상우는 당황했어요. 장부요? 뭐하러요? 자네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하면 되잖아. 제 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5년 동안 배당금도 쌓였을 테고요. 한상우는 말을 돌렸어요. 그것보다 자네가 어떻게 살아있게 된 건지 이야기부터 들어보지. 정말 궁금해 죽겠어.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어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회사 일부터 정리하죠. 변호사도 함께 오고 있어요. 회계사를 불러서 장부를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상우가 진수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진수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팔아버렸어요. 진수는 분노했습니다. 한상우 씨, 이게 뭡니까? 제 동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요. 진수, 자네가 죽은 줄 알았잖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네. 5년 동안 적자만 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럼 이제 자네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되돌려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진수는 납득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상우는 급해졌어요. 진수,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내가 자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네.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한 것도 내 덕분이잖아. 하지만 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우정은 우정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며칠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진수 측 변호사는 한상우의 배임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피고 한상우는 원고 박진수가 실종된 상황을 악용해서 회사 자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더욱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까지 처분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한상우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피고는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회사를 성장시켜서 원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없었다면 회사는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한상우가 진수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한상우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지분과 그동안의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죠. 한상우는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년 동안 회사 키운 건 저예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진수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어. 우리 회사를 되찾았어. 한상우는 벌을 받아 마땅해. 5년 동안 저를 속였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도 법정에 와서 지켜봤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했다. 그동안 너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옳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진수 씨도 돌아왔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6개월 후 진수와 정희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를 팔아서 얻은 자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려운 창업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우리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영도 재단 설립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5년 동안 민호 씨를 돌보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이런 식으로 치유하고 싶고요. 진수와 정희는 서영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서영 씨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셋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어려운 창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어요. 서영은 상담 업무를 담당했어요. 5년 동안 민호를 돌보면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도 재단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단에서 요리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자 많은 성과가 나타났어요.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명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도 200여 명에 달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재단의 활동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수와 정의 그리고 서영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진수와 정의는 처음 함께 낚시했던 그 강가를 다시 찾았어요. 5년 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당신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찾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강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5년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어요. 서영도 재단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가족과 인연이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잃은 아쉬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저도 제 몫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젊은이들도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수와 정희 그리고 서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서영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두 분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그날 밤 진수와 정희는 집에 돌아가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여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영원히 함께해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따뜻한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